오늘은 좀 과제를 몇 가지 좀 나눠줄게요. 이건 일단 어휘. 뒤에 뭐죠? 유인물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20일이지? 20일. 오늘 20일, 다음 주가 27일. 그 다음이 3월, 며칠? 3월 3일, 4일 이렇게 될걸? 28, 1, 2, 3, 4, 5, 6, 3월 6일이구나. 3월 8일이 학평입니다. 그러니까 3월 8일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보게 되는 시험인데, 지금 그 시험과 관련해서 과제문,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 감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비문학 읽고 문제 푸는 거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모의고사에는 그런 문제뿐 아니라 문법 문제와 헌법과 작문 문제도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3월 8일 학평을 보기 전에 2번 정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풀진 않을 겁니다. 과제로 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려고. 일단 그거에 대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개를 풀어볼 거냐면 2개를 풀 거야. 지금 2016년 줬지? 우리가 이제 2018년인 거니까. 2016년 3월하고, 그 다음에 2017년 3월. 이렇게 2회분을 풀 건데, 일단 좀 유형에서 차이가 있어.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거고, 수능이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가 18학년도지, 17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16년에 봤던 수능이야. 2016년에 봤던 수능부터 문학하고 그 다음에 독서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6년까지 어떻게 나왔냐면 헌법, 작문, 문법이 1번부터 15번,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이 16번부터 30번, 그리고 문학이 31번부터 45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지금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2016년 3월이 되는 거고, 2해 수능부터, 그러니까 2해 수능이었으니까 2해 6월과 9월부터 이 문학하고 독서가 섞이게 돼. 이렇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16번에 문학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비문학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융합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 지문 하나와 그 다음에 문학 지문 하나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보면 문제 풀 때의 어떤 어려움 정도는 사실은 비슷한데, 지문의 어떤 길이나 지문의 형태 때문에 난이도는 이때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독서 지문이, 그 비문학 지문이 3개로 줄어. 그리고 이제 융합되는 지문이 하나가 나타나고, 이제 문학 3개가 되고, 그 전까지는 보통 4개 지문, 4개 지문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우선 지금 2016년 3월을 푸는데, 문제를 풀 때, 지금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잘 보자,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의고사를 보긴 하는 거니까 최소한 어떻게 시험이 치러지는 것인지는 좀 알고 보자 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뤄내는 것, 목표 첫 번째, 당연히 독서지.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 비문학인 거니까 잘 풀라는 것이 아니야. 좋은 점수를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수업 중에 배웠던 방법을 실제로 써보는 것,
이렇게 했더니 지문이 잘 익히더라. 이렇게 했더니 지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더라. 문제를 맞히고 틀리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도 긴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업했던 것이 어떤 거고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래야 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45개의 문제를 몇 분 동안 푸느냐? 80분 동안 해서 풉니다. 그런데 이제 마킹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시간이 한 75분 정도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저기에 있는 순서에서 우리는 어떤 것부터 문제를 푸시느냐? 이것부터 먼저 풉니다. 골라 풀어.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것들에서는 나름의 결과,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야 돼.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 결과물로 아니라 내가 지금 왔더니 처음 보는 지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역시나 잘 읽히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독서 지문 3개에서 4개 정도 먼저 풀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 연습을 많이 한 게 시집, 현대식. 우리가 2달 동안 연습했던 것이 이렇게 했더니 작품이 잘 감상이 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달 동안 공부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개를 푸는데 50분이 걸려도 좋고 60분이 걸려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시간 안 되면 풀다가 시간 안 되면 다 찍어도 돼. 어차피 내신에 안 들어가. 우리는 하나씩 채워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좀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표 지금 얘기했어. 3월에 목표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6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3월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구성이 될 거야. 여기에서 일단 독서에 주안점을 두시고 문학에서는 현대식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이거를 내가 다 설명하는 건 쉽지가 않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는 곳이 1학년 수업이 4군데에서 목동, 여기, 송도, 그 다음에 인천에 한 군데, 4군데에서 진행이 되거든. 걔네랑 다 똑같이 나눠줄 거야. 그러고 나서 걔네랑 다 질문을 받을 겁니다. 너희들도 포함해서. 그럼 그 질문을 중심으로 풀이 영상을 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지금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 나눠줬는데 피드백도 없이 그냥 문제를 풀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독서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어떻게 반영 혹은 적용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 뭐 화법도 좋고 장문도 좋고 문법도 좋아.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것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을 합쳐서 영상을 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당연히 봐야겠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이제 그런 거 2번 다시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학평 문제를 통해서 3월 8일에 보는 학평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준비, 마음의 준비야. 잘 보자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독서 심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좀 보시면 넘겨봐. 11쪽입니다. 11쪽. 그러니까 우리가 과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야. 오늘 내가 어떤 그 인터넷 기사를 읽었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이 습관이 뭐냐? 습관의 뭐 통찰인가? 통찰의 습관인가? 습관의 통찰. 뭐 어쨌든 습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 이제 그거 뭐지? 평창 올림픽 하지. 그러면서 윤성빈이 그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딸 때 걔가 이제 코스 4차 시기까지의 이제 코스를 주행하는 걸 사진 찍어서 보여줬는데
걔는 다 일직선이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차 시기부터 4차 시기까지 모든 주행 경로가 일치해. 그런데 이제 2, 3회로 보니까 그 시기 때마다 주행 경로가 다르더라고. 이제 그거 관련되면서 이제 습관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된대.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되면 의식적인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실 윤성빈이 왜 이 스켈레톤 같은 게 그 개체지의 그런 어떤 이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 스타디움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연습을 하잖아. 그래서 자국 선수들은 거기서 계속 타는 거야. 그러니까 윤성빈도 엄청 많이 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눈 감고도 그냥 몸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지금 이 코스, 이 경기장은 처음인 거잖아. 와서 이제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윤성빈만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 대부분의 외신 기자들이 물론 이제 윤성빈이 그동안 계속 월드컵 대회에서 성적이 좋아지고 했긴 했지만 이번에도 이번 올림픽 때 반드시 무조건 뭐 금메달을 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긴 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켈레톤 전문 그 외신 기자들은 그런 일에 개최국의 어떤 이점을 활용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많은 연습이었다는 거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몸이 익은 거예요. 지금 국어도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뭐였어? 국어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달라진다. 그래야지 지문을 제대로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때만큼은 자꾸 그렇게 연습하도록, 그 다음에 과제도 그렇게 하도록 했던 거잖아.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고 무의식 세계로 넘어갈 때까지 그 기간이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습관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는 21일이었대. 21일 정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6일이래. 66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그렇게 연습을 해야 습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딱 정말 2달인 거지. 66일이면 2달이야, 2달. 만약 내가 나눠준 모의고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보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수업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힌다. 그러면 습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국어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숙제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 자꾸 생각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 11쪽 지문을 보기 전에도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좀 세워져 있어야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을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문단별 읽어가면서 기본 핵심적인 내용들은 단어 6개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에다가는 밑줄을 쳐야지. 여러 가지 기호 표시를 하면서 내가 글을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앞에 나온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럴 때 글의 구조가 설명 대상이 여럿이다.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려고 해야지. 혹은 원리나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순서를 내가 파악했는지 한번 점검해야지. 이렇게 글을 읽기 전에 내가 글을 어떻게 읽을 거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으로 굴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을 읽었어. 그럴 때 문제를 바로 풀지 말고 내가 정말 그렇게 읽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읽지 않았으면 앞으로 그렇게 읽겠다 마음가짐 가져주고, 그렇게 읽었다 라고 하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 내가 읽은 내용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주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과정, 고민하는 과정이면 하루에 한 지문이어도 충분하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지문하고 관련해서는 첫 번째 문단이 구체적 상황이 나와. 우리가 지문에서, 그래서 구체적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구체적 상황이 나오면 지금 원리나 혹은 개념 설명이 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상황 자체는 중요해, 덜 중요해? 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쉬운 지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 어떻게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돼.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이 앞에 나오든 아니면 글의 중간에 나오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읽고 난 다음에 개념 설명이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이 읽은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앞부분에 나온 구체적 상황에 연결이 돼야 돼. 혹은 적용이 돼야 돼. 그렇게 적용이 됐다. 그럼 내가 글을 제대로 읽은 거야. 적용이 잘 안 됐다. 그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질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문제까지 푸시는데 방금 얘기했던 거 지금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 어떤 것까지 10분 드릴 거냐면 우리 밑에 보면은 중요 코드 확인해서 있지. 문제 푸는 거 빼고 밑에 없어? 다음 쪽인가? 다음 쪽에 중요 코드 확인이 있을 거야. 그것까지 하는데 10분 드리고 굳이 이거 시간 안 지켜도 돼. 빨리 해도 좋고 조금 늦어도 좋아. 그러니까 넉넉한 시간을 드린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객관식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어부인 곰치가 탄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침몰하였다. 지금 이제 곰치라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인 거잖아. 그 상황을 이제 확인하면서 가면 돼요. 여기 특별히 표시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의 생사를 모르게 되었다. 이 경우 곰치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갈 가망이 없는 사람이 부재자가 되는데요. 지금 따옴표가 있으니까 부재자에다가 네모를 쳤어. 그래서 지금 곰치는 부재자다. 부재자가 되는데 이 때문에 곰치의 배우자나 상속인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긴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배우자나 상속인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읽고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야.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 이 부재자 누구 말하는 거겠어? 그렇지, 곰치가 되는 거지. 실종선고를 하게 하고 상황 모습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 생각해야지. 다시 이를 위해서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가 가리키는 거 뭐야? 보호. 그렇지,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배우자나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이 절차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게 하고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게 하고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실종선고 제도라 하며 실종선고 제도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자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곰치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뭐 설명한 거야? 부재자. 그 다음에 실종. 그렇지. 선고제도. 그리고 실종자. 이렇게. 지금 이 첫 번째 문단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부재자, 실종선고제도, 실종자에 대해서 곰치를 통해서 설명한 거구나. 이렇게 돼야 돼. 여기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곰치가 빠졌어. 생사를 모르게 됐어. 그게 부재자구나. 그 다음에 실종자는 실종 선고받은 실종 선고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뭐가 된 거야? 그래서 사망한 거야. 그것이 부재자와 실종자의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차이점이 되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얘의 차이점. 요 부분. 요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면 글을 잘 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전에도 최소한 부재자, 실종선고제도, 실종자 이 개념이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 이것이 두 번째 문단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연결이 돼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갑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라고? 부재자, 실종선거제도, 실종자. 두 번째 문단이에요. 실종선거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면, 여기서 끊어서 생각해야지. 문제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으니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겠네. 다시. 그러면 저 갖추어야 하면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실종선거제도의 두 가지 요건, 실질적인 것과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것, 이렇게 머릿속에 나눠줘야겠지. 됐어? 지금 여기에서 내려지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이것이 다 갖춰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그렇지, 상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우리가 연습을 한 것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를 내려야 한다. 위에서도 가정법원이 선고 내리는 거 확인했잖아. 특별 표시 안 해도 되겠지? 실종선거의 실질적 요건은 이제 뭐에 대해서?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실종 기간 동안 분명하지 않아야 된다. 붙여줘야 되겠다. 지금 부재자 누구였어? 곰치. 이렇게 연결하면서 생각해야지. 이렇게 연결할 때마다 지금 부재자에 대한 내용이 강화가 될 거라고. 까먹지 않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봅니다. 그럴 때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실종 기간 동안 분명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실종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실종 기간은 특별 실종과 보통 실종에 따라 또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진다기보다는 내용이 많아지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나눴는데 또 뭐가 나뉘는 거야?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금 특별 실종이 있는 거고 실질 실종이 있는 거잖아. 보통 실종. 특별 실종과 보통 실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그 곰치, 우리가 그 구체적 상황 다음에 그 상황 관련되는 내용들이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위에 있는 거 갖고 연결해서 해야 돼. 그래야지 내용이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곰치의 경우가 특별 실종에 해당하는 것인지 보통 실종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처리가 되어야 돼. 이게 이제 구체적 상황 혹은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별 실종에 대한. 그럼 당연히 실종 기간이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당연히 이 둘에 또 뭐가 돼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이 또 여기에서 핵심이 될 거 아니야? 특별 실종은 전쟁터에 있던 자, 침몰한 배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당한 자 등이 해당하며, 그래, 이런 것들. 그럴 때 지금 곰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침몰한 배. 치토는 배에 있는 거니까 이거 보는 순간 곰치는 특별 실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은 거라고. 그 실종 기간은 전쟁이 끝날 때, 배가 침몰한 때, 항공기가 추락할 때, 기타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가 끝날 때 들어부터 1년이다. 그 다음 보통 실종이야. 보통 실종은 특별 실종 이외의 경우 그 실종 기간은 부재자의 마지막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5년이다. 이것이 차이점이 되는 거고,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가로친 거랑 차이점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단은 요건에 대한 얘기인 거지. 실종 선고 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 어떤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그 중에서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실질적 요건에 대해 설명한 거잖아. 그런데 이 실질적 요건은 다시 어떤 거에 따라서? 실종 기간에 따라서 특별 실종과 보통 실종으로 나눠진 거다.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서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하자면, 특별실적은 얼마? 1년. 1년. 보통 실적은? 5년. 그렇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1년과 5년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머릿속에서 이런 구조가 돼야 되고, 지금 글의 구조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넘어갈게. 세 번째 문단. 실종 선고의 이제는 뭐에 대해서? 형식적 요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 지금 이런 거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지. 이해관계인이나, 이나 이런 거 잘 봐야겠네. 이게 또는 의미잖아.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공시 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검사를 청구권자로 상정한 것은 공익상 필요한 때 선고를 청구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공익상 필요한 때에. 그래서 지금 이 형식적 요건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나눠질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어? 무엇과 무엇을 나눠질 수 있어?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누가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관계인과 검사. 차이점이 뭐예요? 검사가 뭐라고 나왔어? 공익상. 그렇지. 공익적인 거지. 공익상. 지금 이 공익상을 보는 순간,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이게 공익상. 우리가 머릿속에서 우리가 짝을 만들어주기 어렵다 라고 한다면,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돼. 짝을 만들어주기 어렵다고 하면 생각해주겠던 거잖아. 거기 짝을 연결해줄 게 없어. 그럼 하나 만들어주라고. 이것이 지금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공익의 반대말? 그렇지. 사익성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거야?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해라는 말을 잘 기억해도. 이번에 이해는 이해타산의 줄임말입니다. 계산하는 계산. 여기 요 이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좀 기억을 해둡니다. 글의 내용하고 좀 무관하게. 그래서 사익성으로 하나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봅니다. 공시 최고 절차란 가정법원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해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것이 뭐라? 공시 최고 절차래. 이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때에 가정법원은 비로소 실종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형식적 요건입니다. 형식적 요건은 지금 일단 둘에 따라서 이해관계인과 검사에 따라서 청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뭘 지내야 돼? 공시 최고 절차.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만족이 되면 실종 선고를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단. 이런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에 의해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실종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 기간은 위에서 뭐뭐 나왔었지? 특별실종. 그렇지. 특별실종하고 보통실종. 그리고 특별실종은 얼마? 1년. 보통실종은? 그렇지. 봐봐. 실종 기간, 위에서 실종 기간 5년, 1년 나왔지. 이렇게 한번 연결해주면 머릿속에 더 남는다니까. 자꾸 연결해주라고. 끝나면 사망한 거구나.
만약 나중에 실종자가 생존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실종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가 확인되더라도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 선고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 부정표현이네. 긍정표현 바꿔서 생각해야지. 긍정표현이 뭐야? 계속. 유지된다.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 실종 선고가 내려지는 곰치가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곰치는 종래의 주소지에서 사법적 법률 관계에 하나여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다뤄진다. 그거지. 왜냐면 부재자가 실종자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재자 실종자의 차이가 뭐였어? 사망한 거였으니까. 그러면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또한 밑법에는 실종 선고를 하게 된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그럼 실종 선고를 하게 된 요건 이거 본 다음에 밑줄 안 쳐도 되는 거지. 이 표현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실종 선고 요건 뭐가 떠올라야 돼? 특별. 뭐가 떠올라야 돼? 실전. 실질적, 그 다음에 형식적, 이게 떠올라야지. 오케이? 그래야지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실종 선고를 하게 된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이미 내린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 지금 이미 내린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구나.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의 바탕을 둔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것이지.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을 모르고 한 행위의 효력에는 행위의 효력, 생존한 사실을 모르고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부정적 표현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뭐로 바꿔야 돼? 뭐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유리였다? 아니. 유효 혹은 유지. 아까 여기서 바꿨잖아. 사라지지 않는다가 유지된다며. 아니면 그대로구나. 이게 돼야지.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취소가 되면, 그리고 무효가 되는 경우와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건 알겠어? 이렇게 처리가 돼야지. 이는 실종 선고를 신뢰하여 법률 관계를 맺은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관계를 맺은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 뭐가 법률 관계를 맺은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효력을 미치자. 그게 뭔데? 아까 우리 뭐로 바꿨어? 그렇지.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가 된다. 이것이 법률 관계를 맺은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 법률 관계를 맺은 대상하고 또 뭐가 구분이 되는 거야? 어떤 개념이? 실종자나 부재자가 지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지. 정리가 돼? 봐봐. 무효가 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야? 실종자. 그렇지. 실종자를 위한 거지. 살아 들어왔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야?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무효가 되지 않는 걔를 위한 거지. 그럼 얘는 법률 관계를 맺은 대상은 실종자나 혹은 부재자가 아닌 누가 되는 거야? 이해. 그렇지.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지. 또는 검사. 아까 이해관계인은 뭐라고 나왔어? 배우자. 아니 저기 아까 전에 뜻이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지금 법률관계, 아까 청구한 사람이 이해관계인과 검사였으니까 법률관계를 맺은 대상하면 이해관계인이나 혹은 검사를 생각을 해줘야겠지. 왜? 실종자와 부재자와 대비가 되는 거라서.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서
읽어왔어야 제대로 읽은 거야. 그럼 마지막 문단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니 이거? 마지막 문단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실종 선거의 뭐야? 취소가 관련되는 거야. 그렇지? 취소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효력, 실종 선거 취소, 그 다음에 경우, 그 다음에 효력. 이 정도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주라고. 지금 문단별로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 글의 구조 다 읽고 난 다음에 실종선거제도 공치를 통해서 그래서 되면 선거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실종자. 실종자가 되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부재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마지막 문단은 이거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취소가 가능한 거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야. 실제로 여기 설명을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네.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실종 선거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중요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곤치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 특별. 그 다음에 실종자는 부재자와 달리 실종자는 그 대상을 어떻게 된 거야? 사망한 것으로. 3번 특별 실종은 사건이 끝난 때 등으로부터 얼마 했어? 1년이지. 네, 보통 실종은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5년. 검사를 청구권자로 설정한 이유는 이해관계인과 달리 이유는 어떤? 공익? 그렇지. 공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5번입니다. 공시 최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구 공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재자. 그렇지. 부재자가 되는 거지. 선고가 돼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실종자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어구 고치는 법적으로 사망. 그렇지. 사망.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드를 채울 때도 되도록이면 지문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거야. 그래야지 머릿속에 잘 남았다. 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봅시다. 위 글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실종 선고는 취소할 수 있는 거. 대답할 수 있잖아. 공시 최고 절차 기간 나왔지? 얼마야? 6개월. 그렇지. 부재자 실종자 차이 뭐였어? 사망 여부가 되는 거지. 오케이. 검사를 청구권에 포함시킨 이유? 공익적 이유. 답은 몇 번이야? 5번. 실종 선고를 통해 보호하는 실종자의 권리. 아니지. 이거 어떻게 하면 옳은 권리가 옳은 표현이 되는 건 이거. 실종 선고를 통해 보호하려는 건 그렇지. 법적 관계, 법률 관계에 있는 사람의 그거를 보호하는 거지. 근데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부족해. 왜? 왜 이해관계인이 부족할까? 검사. 그렇지.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었으니까. 오케이? 다음 5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기업과 니은. 기업은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의 바탕을 둔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가 된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거야? 부재자를 실종자를 위한 거잖아. 살아 돌아왔을 때 취소가 되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을 모르고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모르고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였어? 법률관계 맞지? 다른 사람. 가장 적절한 거는 1번. 기업, 니은 모두 개인의 권리를, 무슨 소리야? 여기 틀렸지? 사회정치 아니지. 그 다음
2번. 기억은 상업적 법률 관계에서 기간에 중요했어? 말도 안 돼. 그냥 전혀 관련이 없잖아. 3번. 기억에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을 때, 왜 이래? 4번. 니은은 기억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사람들을 누구야? 법률관계. 그렇지. 법률관계인 사람이지. 예외에 해당한다. 답은 4번입니다. 이유는 실종자의 잘못으로 인해 실종자의 잘못, 야, 실종자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위도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에 이제 적용을 해줘야지. 해외 출장 중인 길동에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해서 끊어서 항공기가 추락했대. 그러면 얘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물결심조. 그렇지. 얘를 보는 순간 이거 특별히 이건 액 처리가 돼야 돼. 다시. 지금 결국에 보기에 나오는 상황도 있고 구체적인 상황인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공치에 적용한 방식과 같아 달라. 그렇지 이거야. 그러니까 지문의 구체적 상황이 나오면 무조건 적용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읽어서 그냥 이거 뒷받침해 주는 거구나 그럼 끝나지 말고 적용을 해봐야 돼. 그것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거니까. 그래서 봅니다. 길동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의 아내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길동에게 실종선고가 실종선고가 내려졌대. 이제 길동 뭐야? 격한 표현을 써. 유진이를 우리 상대에 이제 만약에 남자끼리만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누구를 신경 써야 돼? 우리 홍일점 유진이 신경 써줘야 돼. 알겠어? 격한 표현은 좀 자제하는 거야. 그래서 길동소의 토지는 아내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아이고야 길동이 뜻밖의 살아 들어가서. 막상 들어가야 돼. 길동이 살아 돌아왔다. 그거 봐.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취소가 되니 이거? 아니요. 아니지. 그거 한번 생각.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살아 돌아왔지만 바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선택지를 봅니다. 길동의 사례는 특별실종 맞지? 맞잖아. 2번 길동은 실종 선고 후 1년이 지난 때 생각을 해봐야 돼. 실종 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어떤 때에 취급하는 거지? 선고가 내려지는 거지. 그럼 요 1년은 뭐에 대한 것밖에 안 돼? 1년은 뭐에 대한 얘기야? 특별실종인 거니까. 얘는 실질적인 얘기밖에 안 했잖아. 맞아요. 지금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며? 뭐 갖춰져야 돼? 형식은 뭐여야 해? 최고 뭐였는데? 그렇지. 최고 공시 절차. 네, 그거요.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없어요. 아니지. 왜 없어? 실종 선고가 됐어. 미안해. 실종 선고가 됐어. 그거 뭐야 이거? 죽음주고요. 실종 선고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실종 선고가 어떤 때 내려지는 거지? 상시적과 형식적인. 그렇지. 이것이 갖춰지면 내려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맞지? 그 안에 최고 공시 절차도 어떻게 된 거야? 통과해야지 선고가 내려진 거잖아. 선고가 내려졌다고 했으니 이미 뭐야? 그렇지. 이미 이거 사망이야. 여기가 틀린 거야. 여기 1년이 지난 때가 아니라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망입니다. 너 페이크야? 너 보였네. 그래서 이거 좋은 선택지인 거야. 뭐야? 됐습니까? 나머지 한번 해볼게. 3번. 길동의 아내는 실종 선고에 의해 권리를 얻는 그렇지. 이해관계 맞지? 4번. 실종 선고 취소가 있기 전까지 길동은 그렇지. 취소가 안 됐으니까 그래. 그거 5번입니다.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길동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이 무슨 뜻이야? 돌아가는 거. 찾는 거 맞잖아. 봐봐. 지금 상속이 되었는데 지금 왜 5번이 맞는 거냐면 이 상속이 됐어. 상속이 된 것과 이 토지를 처분한 것과는 같아 달라. 다르지. 그냥 상속됐다는 얘기 뭐 한 것 뿐이야. 받은 것 뿐이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길동의 아내가 뭐 했어?
길동의 아내가 만약에 이 토지를 팔았어. 그런데 지금 선고가 내려고 살아있는 줄 몰랐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땅을 판 거예요? 그렇지, 땅을 판 거지. 그런데 지금 이 보기에는 땅을 팔았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받은 것뿐이 안 된 거야. 그러니 지금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소유가 누구 거가 되는 거야? 다시 길동께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걸 안 판다 했잖아요. 왜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어? 무효? 취소되면, 여봐봐. 취소되면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상속받은 게 무효가 돼요? 그렇지. 살아 돌아왔으니까 상속되는 것이 아니지. 다시 누구 소유가 되는 거야? 길동 소유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걸 갖고서 봐봐. 그 다음에 사실을 모르고 한 행위야. 막 상속받은 게 행위야?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 내가 하는 행동은 뭐가 되는 거야? 그걸 갖고서 팔아야지 행동이 되는 거지. 만약에 팔았다까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팔았다까지 보기에 나왔어. 그러면 땅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 부분이 지금 마지막 문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 됐지? 다시 봐봐. 지금 이 보기가 들어있는 문제는 이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제.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제는 글을 잘 읽으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보기에 있는 문제는 거기에다가 뭐까지? 그 상황에다가 대입을 해보고 그리고 선택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돼. 적용, 추론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보기 들어있는 문제가 대체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고 많이 생각해보고 일단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글을 잘 읽는 훈련.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는 문제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독서를 보는 걸로 하고 일단 다음 시간 과제 이렇게 우리 그거 나눠줬잖아. 3월 학평. 요거 나눌까? 요거 다음 주에 나눠줄 건데 요거 나눠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부교재 있는 거 있지? 기본 완성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요것만 하는 걸로. 오케이? 다 풀어와요? 다 풀어요? 빨리 다 풀어야지. 16주까지? 아까 내가 한 설명 뭘로 들은 거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단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 풀어요. 다시 직접해요. 그렇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합니다. 문제 풀 때 일단 시간을 재지 말고 그냥 쭉 1번부터 아니야. 우선 어떤 것부터 먼저 풀라고 그랬었지? 독서부터. 근데 한 지문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해설 보지 마. 해설이 거기 자세히 되어 있긴 하지만 국어는 해설을 최대한 해설과 멀어지는 것이 좋거든. 틀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거 왜 틀렸을까 생각해야 돼. 그럼 왜 틀렸을까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답이 1번이었어. 그런데 난 답을 2번으로 했어. 내가 왜 2번으로 했는지 그 근거부터 생각해야 돼. 나는 이것 때문에 2번으로 생각했어. 근데 결국 그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됐을 테니까. 그냥 틀린 이유를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 오답을 한 근거를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잘못된 것인지가 돼야지 틀린 이유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다음 질문 풀어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독서가 몇 번 문제예요? 응? 뭐라고? 독서 지문이 몇 번 문제예요? 독서 지문이 16번부터 30번까지야. 그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부터 45번까지가 문학인데 그 중에서 현대시 들어있는 거 풀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끊어서 갑니다. 16번.